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좀 어떤 정시 합격에 대한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멘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은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이기 때문에 심장이 강해야 돼. 심장이.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제가 그걸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멘탈적인 게 안 잡혀 있으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걸면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질 것이다입니다. 제가 좀 힘을 줬는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퍼즐을 이제 맞추려면 제가 수능 중독자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횟수로 어떤 정의를 잡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횟수로 기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수능 중독자는요, 6회 이상 응시자예요. 6회 이상 응시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여러분, 수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수능은 게임이거든요. 뭐냐면,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게임이 있고,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게임은 수능 날까지야. 수능 날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그 어떤 첫 번째 게임이 노력으로 커버되는 게임이고, 수능 이후에 정시 지원을 하면서 입시질이라고 하죠. 이 입시질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건 순수한 도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라는 게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수능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확률에 의존해야 하는 입시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부 능선을 넘으신 거예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고 도박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도박의 영역. 수능이 왜 도박이라 생각하느냐? 확률 게임이야. 그러니까 1부 능선이 아니고 2부 능선 때문에 수능이라는 이게 도박의 성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을 했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나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확률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겠지, 그치? 그걸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자, 11월 올해 11월에 수능을 잘 보셨습니다. 이건 이제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입시질은 확률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률 게임의 본질은 강력한 심장이에요. 강력한 심장.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강력한 심장을 만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심장을 만드시려면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전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않으려면 일단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들어오신 거죠. 계속해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보시고, 자, 그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강한 심장 만들기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이 강한 심장은 눈치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눈치 게임을 잘할 수 있고, 다행히도 이 수능 입시질은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그래서 이 눈치 게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공군을 나왔는데 이 공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군은 이제 특기학교라는 게 있어요. 일반 훈련소가 있고 이 훈련소에서 이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IQ 테스트 같은 거 합니다. 나중에 제가 썰을 또 풀게요. IQ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직을 나눠요. 어떤 일을 할지를 나눠요. 자, 그래서 이제 특기학교로 가게 됩니다. 특기학교. 자, 특기학교라는 데로 가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 자대에서 이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배워요. 이걸.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전국의 자대를 결정해요. 자대. 좋은 자대는 뭐겠습니까? 좋은 자대는 서울과 가까운 자대.
또 경기도에 있는 자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자대. 안 좋은 자대는 뭡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거, 막 외지에 있는 거, 막 섬에 있는 거,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못했어요. 자랑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못했기 때문에 자랑은 아닌데 이 특기학교에서 훈련소에서 1600명 중에 106등인가를 했고 106등인가를 했고 자대에서는 미안합니다. 특기학교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등 정도를 했어. 3등 정도. 3등 정도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 자대에 가려고 했어요. 인기가 좋은 모 자대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지원하고 싶은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숙소에 사는 친구들 중에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자대에 지원하고 싶은 애들 있죠. 걔네가 이제 알아버렸어. 제가 걔네들이랑 같은 자대를 쓸 거라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원래는 등수를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일단 훈련소 성적이 상위 1% 안에 들었으니까 엔간에서는 내가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상대방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이 훈련소 성적이 막 2, 300등, 2, 300, 400등 했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머리를 굴린 것 같아. 저보고 그러더라고. 등수를 다 까자. 제가 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좀 도와주면 다른 애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다 본인의 훈련소 성적하고 이 특기학교 성적을 다 까자. 그래서 등수를 나눈 다음에 또 어디 자대에 가고 싶은지를 다 말을 한 다음에 이 이제 공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1지망 자대가 있죠. 1지망 자대에 A를 써. 2지망 자대에 이제 B를 써. 3지망 자대에 이제 C를 써. 그런데 재밌는 거는 1지망 떨어지면 2지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지망을 떨어지면 남들이 이제 가기 싫어하는 기피 부대로 이제 빠져. 그리고 이제 1지망에 B를 쓴 애가 이 B에 가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B에서 떨어지면 1지망을 떨어지면 무조건 기피하는 대로 가게 돼.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때 1지망, 2지망, 3지망인데 사실상 1지망을 떨어지면 이제 이상한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저한테 나이가 좀 많고 좀 뭔가 좀 반장 같은 역할을 했던 저에게 이런 걸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내키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좋을 건 없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네가 그런 걸 제안을 하면 내가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겠다, 분위기를 좀 띄워주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애들이 자기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결과가 딱 나오고 결과 나오고 이게 공개되거든요. 결과가 딱 나온 다음에 봤더니 다르게 얘기한 거야,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애가. 막 울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자대에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여기 내가 꼭 가고 싶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내가 여기 뭐 지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 간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고 어떤 강한 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확고한 전략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길 가겠다는 게 있었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부족했고 또 이제 강한 심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의 어떤 데이터와 맞지 않는 지원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한테 이제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야. 내가 만약에 형보다 진짜 점수가 높을 경우에 형은 막 기피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데 써라.
막 이러면서 화내더라고. 근데 까보니까 뭐냐면 제가 됐어요. 제가 됐고 그 친구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치 게임이라는 건 어떤 막 특이한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데이터를 잘 조사를 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배팅을 하는 거야. 소신껏 하시는 겁니다. 외부적인 거에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 수능 치기 전에 뭐 어떤 분께서 뭐 출제된다, 뭐 출제 예상 작품이다 이런 거 막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 맞았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면 안 돼. 입시질에서도 도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소신이야. 자기 페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제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을 토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셨다면 그 전략대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 밀어붙이는 게. 도박에서는 심장이 약하면 돈을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확률 게임에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다소 데이터에 부합은 하되 이 데이터가 좀 뭐랄까 한계치 예를 들어서 안정 지원이 아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쉬워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대학 선까지는 살짝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 장학금 받고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잘 짜시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막 여기저기 컨설팅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영상 여러 개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휘둘리게 되면 즉 강한 심장이 없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안 좋은 결과를 받고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또 1년의 시간과 함께 몇 천만 원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강한 심장입니다. 근데 강한 심장을 가지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는 뭐다? 멘탈을 잡아라. 멘탈을 잡아라. 이 멘탈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잡으신 전략을 믿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2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